네. 인사 네.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네,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의사치에는 새로 합류하게 된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 황동현 원장입니다. 원장이야. 원장님 네. 성형외과 중에서도 가슴 아, 네, 네. 그 가슴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음, 있다면? 가슴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가슴 수술을 하진 않았고요. 눈 수술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눈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코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형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건 있더라고요. 눈 수술을 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를 뭐 측정은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표정에서 드러나고 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확실히 가슴 수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환자분들한테 큰 만족,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수술인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슴만 하는 뭐 체형만 하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몸을 많이 쓰죠. 큰 근육을 많이 쓰는 수술이에요. 실제로 무거운 기구를 들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다 보면 몸이 좋아져요. 근데 한쪽만 좋아져요. 테니스 하는 선생님들 보면 한쪽 팔만 굵잖아요. 저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내시경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 무게 때문에 왼쪽 어깨만 조금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니까 딱 보면 좀 커졌죠. 네, 그런가요? 괜찮아요? 많이 그런데? 많이 그런데? 많이 그래요? 네. 이런 거에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뜯어 말리고 싶은 거요? 있죠. 예전에는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몇 컵을 원하세요 하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꽉 찬 B컵이요 아니면 꽉 찬 B에서 C컵이요 이 사이즈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 동양인 여성 최고의 꽉 찬 B컵에서 C컵이란 거는 전혀 무리가 안 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는 꽉 찬 C컵은 기본이고 한 D컵 그리고 조금 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E컵, 그저께 상담하신 분은 G컵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500cc, 600cc 되는 보형물 따로 특별 주문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미용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큰 볼륨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직의 스트레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트레칭이 되면 조직이 얇아질 테고 유선 조직도 얇아지거나 아니면 주변 조직에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이 비친다거나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는 예를 들어서 500cc의 보형물을 넣었다 그러면 500g이거든요. 1kg를 목에 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척추 건강에도 안 좋을 거고 어깨도 안 좋아질 거고 안 좋은 점이 상당히 많죠. 네. 요즘에 지금 많이 오시는 환자분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가슴에 필러를 맞고 제거 또는 보형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쿠아 필러라고 특정 필러를 홍보에 많이 사용하는 병원이 있었고 거기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한국 여성분들이 시행을 했어요. 가슴 필러란 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 없이 척추마취 간단하게 10분, 15분 만에 가슴이 커질 수 있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3년, 5년 지나니까 문제점들이 막 불거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아쿠아 필링 필러를 가슴에 맞았는데 이 필러의 물성 자체가 약간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에 잘 녹으면 체내에서 잘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는요, 이게 배 있는 데까지 내려가고 회음부 있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거하려고 또 수술을 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재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도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봐요. 그 당시에도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거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현재는 이제 퇴출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에 필러를 맞으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시거든요. 가슴에 필러 넣는 거는 특히 그 특정 아쿠아 필링 필러라든지 그쪽 수용성 계열의 필러를 맞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 제거는 돼요? 제거도요.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운이 좋아서 당시에 넣었던 선생님이 약간 초보셨다 그러면 골고루 넣지 않고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포켓 안에 들어있으니까, 아니면 이동을 한다고 해도 그 포켓이 이렇게 가니까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조직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테크닉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선생님들은요, 사실 100% 제거가 안 돼요. 많이 해봤자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제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요, 유륜절개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겨드랑이 절개, 가슴 밑선 절개, 그리고 유륜절개 세 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논문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구형구축이 높은 그런 절개 부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한 7년 전, 한 8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때 첫 번째 논문이 이제 발간이 되고, 그 이후에 그거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와서 최근에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이 있는데, 유륜절개는 다른 두 절개 방법에 비해 가지고 구형구축이 높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유륜은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상지하는 상재균, 박테리아가 이제 존재하거든요. 유즙이 나오고 밀크가 나오면 먹을 수는 있어요. 먹으면 괜찮은데 고형물에 닿아가지고 이게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구형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가지잖아요. 겨드랑이 절개, 가슴 밑선 절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장단점이 명확해요.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수술 박리 범위가 쇄골 아래쪽부터 가슴 아래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리 범위가 넓고, 거기에 따라서 통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긴 편이고요. 밑선 절개는 박리 범위가 짧으니까 회복 속도도 짧고, 그리고 통증도 덜해요. 하지만 이제 흉터를 보면 겨드랑이는 겨드랑이 주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상처를 봤을 때 이게 수술 자국인지 주름인지 사실상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슴 밑선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주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희미하게 잘 안 보이게 되기는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면 수술하셨구나 라고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가슴 수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피하고 싶은 거 하나는요, 수면 마취거든요.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둘 다 의식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신 마취를 하면 근위안이 됐고 혈압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 강한 자극,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심한 통증이 가해진다거나 해도 우리가 수술하는데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의식을 그냥 진정 마취를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과도한 자극에 의해서 깰 수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다가 수면 마취제를 더 많이 주면은 진정 강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호흡 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수면 마취하면 정말로 환자분들이 움직이시거든요. 우리 잠잘 때 움직이잖아요. 제가 가슴 수술을 쭉 하는데 환자가 움직여요.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원치 않는 부위를 박리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수면 마취로도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그 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전신 마취라는 더 좋고 안전한 방법을 놔두고 약간 그거를 피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전신 마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가슴 수술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